이혜진이 과거의 회상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느새 무학재 아래에 와 있었다. 험난한 무학재를 넘어 한 시즌 후인 옷이 무렵 그들은 연서역에 이르렀다. 연서역 장시가 열리는 날이었는지 거리에는 곡물, 포목, 우마, 어염 등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혜진은 저작거리를 벗어나 큰 기와집 앞에서 멈췄다. 예전에 황해도 해주에 가던 길에 인연을 맺은 전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던 이도재의 42칸 저택이었다. 5년 전 이혜진이 첫 번째 강우 유람지 황해도로 떠나기 전날 피막골 유명한 국밥집에서 서현창을 만났다. 서현창은 이혜진의 강우 유람을 축하해 줌과 동시에 장도를 떠나는 그녀에게 건강과 무사 귀환을 빌어주었다. 마마, 첫 번째 강우 유람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장도를 떠나시는 마마의 건명과 무사 귀환을 빌겠습니다. 고마워요. 대감.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서 떠나는 강우 유람의 마음이 설레요. 정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대감. 마마께서는 활달함과 당돌함 그리고 대범함 그 위에 총명함을 지니셨으니 어떤 고난도 마마를 피해 갈 것입니다. 아유, 대감 칭찬이 너무 과하시군요. 마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대감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드릴게요. 이번 황해도 유람길의 황해도 해주도 가보심이 어떨까요? 해주요? 왜일까요? 해주엔 무공고수들이 많아 그들과 사귄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따는 그렇네요. 해주에 황해병영이 있어요. 황해병사 양선교는 소관과 동문수학한 중마고. 예요. 이번에 해주에 가시는 길에 황해 병사에게 소관의 서찰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만 가볼게요. 이혜진은 서현창이 준 서찰을 품에 넣고 일어났다. 둘은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나 이혜진은 이것이 서현창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아까부터 그들의 뒤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사내가 그들의 동태를 유심히 관찰하던 것 같더니 이혜진과 서현창이 일어나 주막을 나가자 그도 따라 서서히 일어나 사라졌다. 동궐 유화당으로 돌아온 이혜진을 김상궁이 웃으며 맞으며 말했다. 마마, 늦으셨네요. 궁 밖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주 재미있었네. 아, 이건 비밀. 하며 이혜진이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했다. 마마,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네. 이 나이는? 하며 이혜진은 품 안에서 서찰을 꺼내 문갑 위에 올려놓았다.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곧 올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나인이 허겁지겁 들어왔다. 마마, 송구하옵니다. 아니, 괜찮다. 씻고 일찍 자야 하니 준비하거라. 예. 마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혜진은 궐을 나섰다. 황해도까지는 먼 여정이었다. 그러나 이혜진의 마음은 설렜다. 그렇게 동경했던 강호에 첫 발을 내딛게 되다니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아침에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하늘을 나는 듯이 상쾌했다. 이혜진은 발걸음도 가볍게 무학재를 넘어 홍제원을 거쳐 단숨에 연서역에 이르렀다. 연서역 대로를 걸어가던 이혜진은 오른쪽에 있는 큰 기와집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여다보았다. 넓은 마당에는 하얀 차일이 여러 개 펼쳐있고 멍석을 깔아 놓은 곳에는 온갖 음식으로 가득한 상이 펴놓아져 있었다. 그리고 상마다 사람들이 앉아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잔치가 열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혜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하인인 듯한 중년 사내가 나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이혜진을 비어있는 자리로 안내했다. 누구라도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아 집을 빙 둘러보니 좋기 40여 칸은 넘을 듯한 가옥이었다. 자리에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로 보이는 사람,
한 것만을 쓴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며 한껏 잔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이혜진도 하인이 가져다 놓은 음식을 입에 가져다 맛보았다. 궁에서 먹는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을 풍기고 있었다. 이때 사랑채 대청에서 정자관을 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와 잔치 마당의 한복판으로 왔다. 모두들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봤다. 그 사람은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는 입을 떼었다. 여러분, 이번에 내 아들놈이 무과에 첫 번째로 급제하여 무괴가 되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여러 하객들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시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조촐하나마 정성 들여 만든 음식 마음껏 드시면서 담소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유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 외쳤다. 영감 마님, 소인 아드님의 무과급제를 감축드립니다. 허허, 최진사, 고마우이, 많이들 들게나. 이혜진은 생각했다. 영감이라 누굴까? 마당 상석에 앉아있던 60대 정도의 멋들어진 흰 수염을 자랑하는 점잖게 생긴 사람이 일어나서 예를 표하며 말했다. 부재학 영감, 감축드리오. 이사부, 고맙소. 이사부가 없었다면 민호가 어찌 급제할 수 있었겠소? 이 모두가 정의문 이사부의 덕분이외다. 영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원래 민호가 총명하고 재능이 있어 이룬 것이지 어찌 이 노부의 덕이라 할 수 있겠소? 하하하. 그렇소이까? 자, 하객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 잠시 후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혜진의 머리에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부재학, 부재학이라. 홍문관 부재학? 그렇다면 혹시 이도재 영감? 젊은 나이에 등과하여 승승장구정 선품 당상관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불의와는 타협할 줄 모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가나는 강직한 인물. 그렇기에 조정신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 40대 초반에 너무도 일찍 은퇴해야만 했던 인물 바로 그 이도재가 맞아. 이혜진이 옆에서 술 한 잔을 마시던 선비에게 물었다. 저 말씀 좀 여쭤봐도 될런지요? 그러시오. 말씀해 보시오. 부재학 영감은 전 홍문관 부재학을 지낸 이도재 영감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소. 바로 그 분이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정의문 이사부는 어떤 분인가요? 그건 말이오. 정의문은 고향에 있는 강호문파이며 이사부는 바로 문주 이금천이라 하오. 이번 무과에 급제한 부재학 영감의 아드님이 정의문의 제자이외다. 그런가요? 잘 알았어요. 고마워요. 잠시 후 이금천이 앉아서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자, 여러분. 부재학 영감마님과 이민호 무괴를 위하여 술 한 잔 올립시다. 그러자 하객들 모두가 이도재와 옆에 서 있는 이민호를 향하여 술이 찰랑찰랑 넘치는 잔을 높이 들어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서 하객 중 한 명이 말을 이었다. 영감마님, 재미있는 것이란 무엇을 말함입니까? 오늘은 내 아들놈의 무과급제를 축하하는 잔치날이오. 따라서 그에 걸맞게 무예 대결장을 마련했소이다. 이금천이 말을 받았다. 무예 대결이라 하셨소? 대결 방식은 무엇이오? 간단하오. 내 아들놈과 대결하는 것이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소이다. 대결에는 상금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상금은 무엇입니까?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었다. 내 아들놈과의 대결에서의 승자에게는 은화 100냥을 드리겠소. 말하며 이도재는 하인들에게 대결장을 정비하라고 시켰다. 중앙마당에 널찍한 무예 대결장이 마련되고 하객들은 모두 잠시 후에 있을 무예 대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나서겠소이까? 대결장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머리에 건을 동여맨 사내가 일어나 대결장으로 걸어 나왔다. 저는 무과 준비생 이정이요. 제가 먼저 무괴의 칼을 받아보겠소이다. 이민호와 이정은 대결장에 나란히 서서 하객들에게 예를 표한 후 서로에게도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이혜진도 이들의 대결이 어찌 될지 흥미로운 얼굴을 하고 대결장을 응시했다. 과연 무과에서 첫 번째로 급제한 자인 무괴가 된 정의문의 제자 이민호의 무공은 어떠할지 궁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이정이 칼을 빼어 교묘하게 이민호의 옆구리를 향하여 찔러왔다. 이민호가 땅을 밟지 않고 가볍고 신속하게 3자 정도 옆으로 움직여 이를 피함과 동시 왼손으로는 이정의 어깨를 치니 이정의 몸이 앞으로 수그러졌고 이를 놓치지 않고 이민호의 칼이 이정의 목에 들이대자 대결은 싱겁게 끝났다. 이혜진은 이민호의 경공술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구사한 경공술은 상승경공의 하나였다. 이를 고향 정의문의 제자가 구사한다는 것은 정의문 문주 이금천의 무공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다. 강호는 넓다고 다시 한번 느끼며 이혜진은 이민호의 손쉬운 승리에 그의 건법이나 장법을 자세히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음 대결을 기대했다. 이후로 3명이 더 나와 이민호와 대결했지만 모두 이민호의 승리로 끝났다. 축하객 모두 이민호의 무공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이도재가 주위를 둘러보며 상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풍채가 좋은 건장한 사내가 대결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나는 평안도 무학당의 무학교수를 지냈던 한별이요. 오늘 한판 멋지게 놀아보겠습니다. 하며 하객과 이민호에게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이민호도 예를 갖추어 머리를 숙였다. 둘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한별의 검술도 만만치가 않았다. 상하좌우로 날렵하게 휘두르는 그의 검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이에 맞서는 이민호의 검법은 부드럽고 유연했다. 몸이 흐느적거리며 느리게 움직임에도 전혀 빈틈이 없었다. 그 느림은 어느새 빠르고 강한 초식으로 바뀌어 끊임없이 검으로 원을 펼쳐나가며 한별을 상대했다. 한별이 제비가 물을 차듯 뛰어올라 좌우로 공격하는 이민호의 공격을 막고 봉황이 양날개를 펼치듯 쓸어버리니 이민호가 약간 주춤하는 듯 싶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강유견비의 극치를 보여주며 흥룡이 기둥을 휘감는 오룡교주의 초식으로 한별의 온몸을 휘감아 오르니 한별의 검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대결은 끝이 났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오고 박수가 끊기지 않았다. 과연 무괴답소. 탄복하오. 졌소이다. 한별이 이 말을 남기고 정중히 예를 표한 후 자리로 돌아갔다. 이민호는 대결장에 서서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도재도 누가 다음 상대일지 좌중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뿐사뿐 대결장으로 향했다. 강호에 나온 후 처음으로 맞는 시합이었다. 그 첫 상대가 무과 급제한 무괴하고의 대결이었다. 긴장되었지만 자신을 믿었다. 5년 동안 갈고 닦은 무공이었다. 그것도 이 나라의 무학종사이며 태산북두인 함경직 사부한테서 배운 무공이었다. 절대로 사부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어느덧 이혜진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무아의 경지로 시합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대결장에 서 있는 이민호 앞에 선 이혜진은 이도재에게 먼저 예를 표하고 그리도 하객과 이민호에게 예를 표했다. 이혜진이라 해요. 한 수 가르침을 받겠어요. 이도재는 물론 장내의 하객들도 놀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낭자가 대결을 청하리라 예상을 못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이민호가 그런 얼굴로 이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